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바쁜 당신에게 엄선한 뉴스를 나긋하게 전해드립니다. 나긋하게 들으며 잠드세요. 잘 때도 똑똑해지는 뉴스 라디오. 나긋뉴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 잘 보내셨나요? 올해는 코로나19로 강화된 방역 조치 때문에 다들 예년과 다른 명절을 보내셨을 듯한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나근유도 쉬는 듯 일하는 듯 그렇게 연휴를 보내면서 틈틈이 기사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설도 지나고 있으니 다른 분들은 설을 어떻게 보내셨나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유행과 설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명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며느리 시댁이겠죠. 지난해 추석 때에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명절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방역수칙을 격상하면 전국의 며느리들한테 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올해는 전국 2.5단계에서 설을 맞았는데요. 전국의 며느리들은 과연 좋아했을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노컷뉴스 2월 8일 설에 오라는 시부모의 며느리들 소갈이. 방역당국이 설 연휴 기간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 가족 모임을 금지한 가운데 며느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댁에서는 오라고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이고 남편은 대놓고 반대를 하지 않아 입장이 난처하다. 김해에 사는 결혼 3년차 직장인 32살 이모 씨.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도 지난 추석 연휴에 시댁에 인사를 드렸지만 이번 설 연휴만큼은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도 있고 시댁에 가게 되면 5인 사적 모임 금지라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댁 쪽은 시부모와 형제 2명, 이 씨 부부를 포함하면 모두 6명으로 정부가 규제하는 과태료 대상이다. 신고 등으로 걸리면 과태료 60만 원을 방역당국에 내야 한다. 이 씨는 시댁은 오라고 하는데 시부모가 어려워 대놓고 못 가겠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주변의 직장 동료들도 이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설 명절을 앞둔 며느리들의 고충을 담은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 지역 대표 맘카페인 창원 줌마렐라 등에서는 설에 시댁 가는 문제로 미치겠다는 등의 게시글에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린다. 심지어 시댁 방문 거절 방법도 소개돼 있다. 한 네티즌은 우리 가족만 4인이다. 친정은 딸들 생각하며 오지 말라고 한다. 시간은 딸들 오지 말고 며느리는 오라고 한다며 심지어 우리 도련님네는 안 온다. 우리만 오란다고 썼다. 네티즌은 신랑 주변에 다들 간다. 졸지에 집에 있는 사람은 비정상, 가는 사람은 정상 취급을 받는다며 시댁에서 오지 말라는 말도 없고 신랑도 주변에 다 간다고 갔으면 한다고 한다. 저희는 모이면 대가족이라고 했다. 일부 남편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설 연휴가 긴 만큼 잠시 다녀오는 걸 괜찮다고 여기는 모습에 부부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부부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니 시부모에 대한 미움으로 번지고 결국 고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결혼 4년차 직장인 김모 씨는 본가가 울산이고 처가가 대구다. 김 씨의 부모님과 장인 장모는 지난해 태어난 손주를 보고 싶다며 설 명절에 데려오라고 한다. 아내도 걱정은 하지만 방역 당국에 걸리거나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잠깐 인사만 하고 올 생각이다. 김 씨는 이 문제로 아내와 좀 싸웠다며 결국 아내를 설득하긴 했는데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잠깐 다녀올 생각이고 부모님과 장인 장모도 그걸 원하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단순히 이번 설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쌓인 갈등이 현 시점으로 폭발한 것으로 보고 남편이자 아들이 중간에서 소통을 통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제대 김영근 상담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이번 설 하나로 인해 갈등이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게 된 것 같다. 중간에서 남편이나 아들이 비폭력 대화로 소통해야 한다며 지난 추석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의 규제 방침도 있다는 말을 부모에게 전달하고
오해 소지가 없게 선물 등의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며느리인 걸까요? 역시나 편한 모습을 보이는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모이지 말라고 하면 나눠 모이면 되겠죠. 신박하게 인원 제한을 한 시부모님의 말씀이 연휴 때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뉴스원 2월 12일 르포 아빠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요. 첫날은 며느리만 순번제 방문도. 아빠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요. 광주에 사는 44세 김모 씨. 초등학교 5학년인 딸 아이의 한마디에 말문이 막혔다. 설 명절 고향집을 찾을지를 고민하다 딸아이 의견을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딸까지 포함하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 때문에 1박은 못하고 당일 일정으로라도 시골에 다녀올까 싶어 딸에게 물었더니 명쾌한 답이 돌아왔다며 딸에게 규정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고향집 방문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민족 최대 명절인 설 풍속도가 확 바뀌었다. 광주 광산구 첨단동에 사는 52세 박모 씨는 아버지가 순번제를 선택했다고 했다. 박 씨도 3남매다. 위로 누나, 아래로 남동생이 있다. 박 씨는 방역수칙 지키자고 첫날은 며느리 2명, 둘째 날은 아들 2명씩만 오라고 하셨다며 교회 다니는 큰 누나는 어차피 절도 안 할 것이니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르포 기사의 일부만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하신 분이 50대였고요. 순번제를 정하신 분은 이분의 아버지, 적어도 70대 이상 되는 남성분이라는 얘기겠죠. 50안팎의 남매 3명과 사위, 며느리가 있는 거고요. 여튼 방역 지침을 지키기로는 했는데 며느리가 명절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의도가 무엇인지 모를 칼럼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바로 국민일보 2월 4일 기사입니다. 손영옥의 컬처 아이, 설 방역 대책, 며느리 표심 얻기? 며느리들 표심이라도 얻으려는 것일까? 정부의 설 연휴 방역 대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설 연휴 때까지로 연장했다. 직계가족이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도 민족 대이동은 어려워졌다. 당장 남편들 사이에서는 묘수를 찾아 전략들이 나온다. 민심의 창구 페이스북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다. 결론은 예상대로 며느리 빼기다.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들, 며느리, 손주의 구성인데 4인이면 며느리를 열외시켜 올해 설에는 정부 지침을 명분으로 며느리들을 설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게 좋을 듯. 경상도 종순인 남자 후배의 전략 역시 며느리 빼기다. 그는 아내는 빼고 아들만 데리고 고향에 간다. 남동생 가족과도 시차를 두고 가기로 했다. 그렇다고 철회를 안 지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셈법이 복잡해진다. 갈라치기를 해야 할 판이다. 자녀 중 누구를 데려가야 하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싶지만 코로나와 파파라치의 합성어인 코파라치에게 걸려 내는 과태료보다는 주변에 알려져 당할 창피가 더 걱정이다. 어딜 가도 찍어야 하는 QR코드가 감시자가 됐지만 이제는 이웃조차 잠재적 감시자로 만드는 정부가 됐다. 수긍이 갔던 정부 방역 지침 진정성에 의심이 든 건 스키장은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해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토록 했기 때문이다. 공연장과 영화관도 좌석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돼 부부라면 나란히 앉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 대책은 고향에 가는 대신에 가족이 스키장 가고 부부가 영화관에서 나란히 앉아 관람하며 경기를 살리길 권하는 것 같다. 그런데 스키장은 안전한가? 지금 유럽에선 지난해 겨울 코로나19 진앙지로 지목된 스키장이 시즌을 맞아 개장 준비에 들어가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런 상황에서 스키장 방역 기준을 풀어주니 정부가 힘센 대기업에 약한 건 아닌지는 의심이 든다. 동네 식당은 여전히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반발하면 물러서는 경향도 있다.
대구 헬스장 관장의 안타까운 자살 사건 이후 집단 반발이 일어나자 헬스장에 대해선 샤워 시설 금지를 풀어준 것이 그런 예다. 떼쓰면 통한다 싶었나? 대한당구장협회 등 19개 단체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스키장처럼 풀어달라며 2일부터 야간 점등 시위에 돌입했다. 어르신들도 손자 손녀가 보고 싶다면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탄력적 적용을 요구하는 시위라도 벌여야 하나? 하지만 그들에게는 응집할 자본도 조직도 없다. 오히려 자식 걱정하는 마음만 앞선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더 가까이라고 하지만 떨어져 있으면 마음은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안다. 성장주의에 함몰된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명절 때만 유지되던 전통적 대가족 문화는 빠르게 해체될 것 같다. 정부 탓인데 화살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는 며느리에게 돌아갈까 걱정된다. 이분은 문화 전문 기자 겸 논설위원이신데요. 이상하죠? 여기엔 떼쓰기에 약한 정부냐, 그럼 어르신들도 떼를 써야 하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떼쓰기라는 단어부터가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명절 때만 유지되던 전통적 대가족 문화는 빠르게 해체될 것 같다. 정부 탓인데 화살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는 며느리에게 돌아갈까 걱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통적 대가족 문화 해체는 핵가족이라는 말이 나왔던 1990년대부터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지금은 1인 가구가 가족 구성원의 3분의 1인데 어느 시대를 살고 계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승전 정부 탓을 하고 싶으셨던가 싶기도 하고요. 또 다른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런 며느리 노동의 여파로 이혼 기사도 심심찮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혼율이 늘어난다라는 기사들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2월 14일 한국만 이상하게 이혼 크게 줄었다. 코로나의 우픈 현실. 38살 정모 씨는 이번에 나홀로 귀성길에 올랐다. 부인과 자녀는 집에 머물렀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원칙을 지키면서 부모님도 찾아뵙기 위해 낸 고육지책이다. 그는 형제와도 상의해서 방문하는 날짜를 나눴다며 고령인 부모님 건강도 곧 유치원에 입학해야 하는 아이 상황도 있어 혼자 다녀왔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처럼 설날 풍경을 크게 바꿨다. 달라진 건 명절 풍속만이 아니다. 이혼 통계에도 드러났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97,331쌍이 이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31건, 4.3% 감소했다. 2015년 6% 감소 이후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이혼 건수로 따져봐도 2017년 97,198건 이후 가장 적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데 따른 갈등으로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뜻하는 코비드, 이혼을 의미하는 디보스를 합쳐 코비디보스란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다. 그런데 한국만은 예외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모임이 줄면서 이혼의 원인 중 하나인 시집과 장서, 형제 등 시댁 식구와의 갈등이 줄어서란 분석이다. 뒷받침할 만한 통계가 있긴 하다. 보통 1년 중 이혼이 가장 몰리는 달은 3에서 5월이다. 2019년은 5월 9,861건, 2018년도 5월 9,706건이었고 2017년 3월은 9,486건이었다. 이후로 설 명절이 지목됐다. 부부 간 갈등이 1, 2월 명절 기간 증폭되면서 이혼 신청으로 이어졌고 1에서 3개월 숙려 기간이 끝나는 3에서 5월 이혼 선고가 많았다. 명절 이혼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추석 명절도 있긴 하지만 연말은 이혼을 꺼리는 분위기 탓에 이런 경향이 덜했다. 그런데 지난해엔 설 연휴 2, 3개월 이후 이혼 급증이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았다. 3에서 5월이 아닌 7월,
9,787건으로 이혼이 가장 많았다. 또 다른 해석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영업 제한, 금지 등 조치로 여성 일자리가 많이 몰려있는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남성 8만 2천 명보다 여성 13만 7천 명이 일자리를 더 잃었다. 이혼은 경제적 독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참고 사는 비율이 늘었다는 진단이다. 물론 가장 신빙성이 큰 해석은 따로 있다. 대면 접촉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변호사 이혼 상담, 법원 방문과 재판 등이 줄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혼 수요 자체가 감소한 게 아니라 단순히 절차상 늦춰졌을 뿐이란 얘기다. 과거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 사태 등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이혼이 급증했다. 이전 위기 못지않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도 심각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숭인 김영미 변호사는 지난해 통계상 이혼이 줄었는데 변수는 코로나19밖에 없다며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지난해 재판 자체가 많이 열리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실직이 늘고 집에 같이 있는 시간도 길어지면서 불화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혼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는 명절 분위기도 바꿔놨지만 명절 이후 이혼 분위기도 바꿔놓은 듯합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재판 자체가 미뤄지면서 이혼 시기만 미뤄졌다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19가 바꾼 설 명절 분위기를 알아봤습니다. 다들 일상으로 복귀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가 없는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나간유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잘 자요. 잠깐 나간유 픽. 아그들아, 이번 설날은 오지 말고 용돈만 많이 보내라. 우리도 안 갈란다. 전남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건 설 맞이 현수막입니다. 용돈 보내드리러 가야겠네요. 여러분, 내일은 용돈 보내세요. 굿밤.